안녕하세요. 이번에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리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리플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정보들이 다들 많이 있으시죠? 뭐 음모론부터 해서 그쵸? 지금 소송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리플 홀더분들은 거의 리플에 박사가 돼 있을 정도고 그쵸? 그렇기 때문에 뭐 리플 방송만 주로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. 그쵸? 리플 홀더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고 리플에 대해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. 그만큼 또 리플이 우리 이제 이 코인 초창기에 리플이 그만큼 또 파워도 있었는데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 초창기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다음 뭐 리플 이더리움보다도 리플이 또 이제 더 힘이 더 이제 알아주고 이런 시절도 있을 정도였어요. 근데 이제 리플은 너무 많이 발행을 했고 그쵸? 그리고 이제 뒤에 기업이 있고 이 기업이 계속 발행을 했고 이 기업이 자기네 뜻대로 이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SEC가 또 먹잇감으로 삼았어요. 먹잇감으로 삼은 건지 아니면 진짜 리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요거는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시고 그러면은 충분히 아시게 될 거예요. 이거는 뭐 답은 소송이 끝나면 나오겠죠? 아니 소송이 끝나면 그거에 맞춰서 답을 찾겠죠? 근데 이 리플이라는 코인이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가 하니 리플이라는 코인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. 얘는 이 리플 시스템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조금만 변형을 하면. 지금 리플이 NFT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얘네는 못하는 게 없어요. 리플에 전복시키면. 왜냐? 그만큼 빠르고 간단한 거 간단하게 만들었어요.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빠르고 이런 거를 만들어낸 게 진짜 대단한데 문제는 이게 중앙 집권식이라는 게 문제고 왜냐면 이제 다른 코인들은 이제 탈중앙화인데 리플은 중앙화돼 있죠. 뒤에 기업이 발행을 하고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. 하지만 리플이 하는 일이 너무나 좋고 잘하고 있고 또 모든 일을 대부분의 일들을 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플이 논란이 많아요.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리플에 대해서 더 홀더들은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찾아내고 있고 그렇죠. 대부분 리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준 박사급 돼 있을 거예요. 아마 리플의 준 박사급 매일매일 이 뉴스를 찾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방송에서 뭐 리플에 뭐 뉴스가 어떻고 저쩌고 리플이 뭐 소송이 어떨 것이고 이길 것이고 질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드릴 필요는 없고 리플의 지금 가격과 그리고 리플 소송이 미치는 이 크립토 시장에 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이 영향력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?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크립토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.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리플이 이긴다, 승소를 한다, 크립토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날아갈 거고요. 패소를 한다, 그러면 아마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. 근데 이게 뭐 1월에 나왔어야 되는 게 미뤄졌고 지금 4월 초 이때쯤 뭐 이제 결과가 나온다.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. 근데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. 근데 요게 승도 패도 없는 합의에서 끝날 가능성이 95%. 지금까지의 SEC 소송이 95%가 합의로 끝났다.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. 리플 역시 이 크립토 시장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이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. 시장 상황을 말씀드릴 때.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이 소송은. 그렇기 때문에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많고요. 만약에 미국에서 이 크립토 시장을 완전히 작살낼 생각이 아니라면 리플을 패소로 갖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리플을 일단 패소했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. 리플이 패소를 했다. 그러면 이 크립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일단 다 집어치우고 리플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볼게요. 리플이 왜냐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좋은 것만 계속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나면 그렇죠? 최악이 그래 이게 최악이라면 이게 진짜 가다 여기까지
진짜 땅 파고 들어가서 여기까지 갈 거야. 최악의 상황에.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 리플 홀딩하는 거에 도움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리플이 만약에 패소를 했다고 치자고요. 리플이 패소를 했어. 그러면 리플이 없어지나요? 그렇진 않거든요. 그 리플이 기업이 없어지나요? 그렇지도 않아요. 그냥 패소를 하면 미국을 떠나면 돼요. 그쵸? 미국을 떠나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싱가포르로 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뭐 제3국가로 갈 수도 있어요. 뭐 두바이도 이야기 나오고, 지금 왜 두바이도 이야기 나오냐? 지금 뭐 그쪽에서 이제 리플 이 송금에 대한 이거를 리플을 채택을 했어요. 그쵸? 그리고 각 국가에서 뭐 지금 CBDC를 리플을 이용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. 그쵸? 굳이 리플이 코인만 아니더라도, 그쵸? 리플은 충분히 살아남을 그럴 정도의 이 시스템이 돼 있는 기업이고, 그렇다면 이게 패소를 한다고 하면 뭐 물론 시세는 급격하게 떨어질 거예요. 하지만 리플 패소를 해서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진다. 만약에 지금 오늘 700원이에요. 소송 끝나기 전까지 700원,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700원이었다고 치자고요. 758원, 757원 이 가격이었다고 치자고요. 패소를 했어. 얼마까지 떨어질까요? 100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. 그쵸? 그러면 지금 뭐 어설프게 홀딩 하시는 분들은 다 중간에 털려 나가겠죠? 네. 하지만 진짜 몇 년 전부터 리플을 홀딩 하시던 분들은 아마 버틸 거예요. 그리고 진짜 하락이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바닥까지 갔다가 금방 다시 끌어올리고, 이런 이 급등락의 시세가 왔다리 갔다리 엄청 할 거예요. 승소를 해도 마찬가지겠지만, 승소를 하면 위로 아래로 하겠지만 패소를 하면 아래로 위로, 이렇게 엄청난 시세가 나올 거예요. 근데 지금 700원인 이 가격이 패소했을 때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냐,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얼마가 될 것이냐,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저는 200원, 300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러면 1,000원에 잡고 2,000원에 잡고 3,000원에 잡고 이런 사람들은 뭐 300원, 500원 이 정도면 너무한 가격이죠. 하지만 이게 없어지느냐?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다른 코인도 상장 폐지되면은 그냥 착살나고 뭐 없어지면 그냥 끝이죠. 하지만 리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하는 일이 어마어마해요. 지금 뭐 굳이 뭐 이 송금 체계는 리플이 거의 꽉 잡을 것이고, 앞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이 송금 체계에 대해서, 우리 국제 송금 체계에 대해서 조금만 알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비효율적이고, 요거는 이제 뭐 구글링 하면 나오니까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. 이거를 묶어놓고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 만큼에 대해서 뭐 송금을 하고, 이게 며칠이 걸려버린단 말이에요. 이런 것들을 리플은 그냥 바로바로 해버리는 거예요. 이 금액이 크든 작든. 근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,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게 몇 시간, 며칠,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에요. 시간도 돈이라고 하잖아요. 요것도 비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하는 일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고,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리플의 확장성은 어마어마해요. 다른 코인이 하던 일 리플이 다 할 수 있어요. 이더리움이 하는 일 있죠? 리플이 조금만 변경시키면 다 할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이게 리플이 뭐 제가 승소도 없고 패소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만약에 승소를 한다? 리플이 아마 비트코인 다음에 되지 않을까요? 뭐 물론 비트코인이 이리저리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일은 모르니까요. 리플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더라도 우리가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다.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. 하지만 95% 합의로 끝날 것이다.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. 이미 합의는 끝나 있는 상태다. 이런 이야기 있어요.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썰이에요. 뭐 썰 중에는 리플에 대한 썰은 어마어마하죠. 뭐 리플은 뭐 세계 뭐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. 그죠? 이 지금 달러 말고 리플이 사용될 것이다. 이거예요. 리플이 뭐 $10,000에 설계되어 있다.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? 리플이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했어요. 너무 많이 발행을 했죠.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뭐 좋다 하는 코인이 왜 750원이야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, 코인 투자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, 이런 분들 있으신데 너무 많아요. 수량이 너무 많고. 근데 뭐 언젠가는 소각을 하겠죠?
만약에 리플이 뭐 합의를 하더라도 이 합의 내용을 갖다가 뭐 호재로 받아들이고 악재로 받아들이고 수많은 뉴스들이 또 나올 거예요. 이거는 뭐 합의는 했지만 리플의 승소다, 이건 합의는 했지만 리플의 패소다, 이런 이야기들 어마어마하게 나올 건데, 근데 이런 모든 이야기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리플 소각하면 돼요. 리플 어느 정도 소각하면 되고, 근데 뭐 물론 뭐 음모론이 많아요. 리플에 대한 음모론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뭐 있는데,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뭐 사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뭐 찾아보시면 리플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. 뭐 한편의 드라마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지금 말도 많고 그런 코인이에요. 근데 우리가 이런 코인을 놓칠 필요가 있을까요? 이런 코인 만약에 뭐 승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합의가 잘 끝난다라면 폭발적인 시세를 줄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소를 하면 100원이 갈 수도 있다? 그쵸? 이렇게 말씀드렸죠. 근데 하지만 이게 승소를 한다면 그러면 지금 700원짜리가 7,000원, 7만원 못 갈까요?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리플을 앞으로 손댈 수 없어요. 지금 리플 시세가 뭐 제가 수량이 많아서 700원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리플 시세를 SEC가 계속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. 다른 시세, 다른 코인들 뭐 빵빵 터질 때 리플은 못 갔죠. 소송 문제 때문에. 뭐 SEC에서 지금 리플 다음에 뭐 에이다를 손댈 거다, 폴카닷을 손댈 거다, 뭐 이런 말들이 많고 한데, 그거는 뭐 차후의 문제고요. 리플을 합의를 끝난다면 다른 코인들을 또 손대도 뻔해요. 삥 뜯게 하는 거죠, 지금 SEC가. 뭐 어차피 합의로 끝날 건데 그냥 좀 합의금이라도 받아내고,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낼 거는 사실이에요. 어떻게 합의가 되든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낼 거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겠죠. 하지만 그거 내고 그냥 툭툭 털고 리플이 자기 할 일 한다면 또다시 어마어마한 시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뭐 제가 요번에 뭐 리플에 대한 뉴스들은 넘쳐나고 뭐 유튜버들도 너무 많죠. 리플 방송만 하는 유튜버들도 너무 많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리플을 이야기해 봤어요. 이렇게 해갖고 이야기해 봤는데, 지금 홀더분들 뭐 이제 홀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, 그쵸? 리플을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, 힘들어하고 계시고, 뭐, 1,000원 이상, 2,000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, 많이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, 뭐, 굳이 그렇게 걱정할 코인인가 싶어요. 저라면 그냥 리플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들고 가 보는 거예요. 그쵸?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뭐 방송이 도움이, 리플 방송 글쎄요,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내가 홀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. 왜냐면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. 최악의 상황, 리플의 최악의 상황. 이 코인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도 없어질 수 없어요, 이제는 이미. 근데 리플의 최악의 상황, 리플도 없어질 수 없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